갑니다. 함수의 연속이에요. 대단원 1 이름이 뭐예요?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에요. 함수의 극한과 연속. 중단원 첫 번째 함수의 극한, 두 번째 함수의 연속이에요. 이 다음 뭐 배울 거야? 뭐 배울 거야? 미분 배울 거야 이제. 함수의 연속 배워보자. 자, 일단 연속은 이걸 알아야 돼. 연속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야. 연속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나온 거야. 너네가 아무렇지 않게 쓰지만 얘들아, 원래 x가 3으로 갈 때, 해봐. x가 3으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의 값을 구하시오 하면 우리 어떻게 풀어야 돼? 그렇지.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래프를 그려서 어떠한 그 값에 가까이 가는지 조사를 해주는 게 맞는 거야. 맞지? 근데 우리 그렇게 푸니 지금? 안 풀지. 그냥 x에 뭘 해버려? 2를 대입해버려. 그 이유가 뭐야?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연속인 거야. 그러니까 연속이란 우리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개념이야. 알겠지? 좀 감사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갑니다. 함수 fx가 어떠한 x는 a에서 연속이다 라는 게 어떤 정의를 갖는지 생각해 볼게요. 일단 연속은 여러분 기하적인 것부터 생각할게. 기하적인 거. 기하적으로 뭐냐면 펜을 떼지 않고 그릴 수 있는 거야. 그럼 또 이지랄 한다니까? 쌤, 저 안 뗐는데요? 하지 말고 이것도 뗀 거야. 이렇게 떼지 않고 그리는 것을 연속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지? 기하적으로 펜을 떼지 않고 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연속이에요. 그럼 연속 정의 갑니다. 자, 세 가지를 만족해야 돼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세 가지를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함수 fx가 x는 a에서 정의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fx의 무슨 역에 정의역에 a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여기서 그냥 그 빈 동그라미로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수값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fa가 존재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fa가 존재합니다. 다음 두 번째, 여러분 여기서 연속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함수값과 뭐가 같아야 돼? 극한값이 같아야 되잖아. 그럼 극한값이 뭐 해야 돼? 존재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봐봐. 지금 x는 뭐? a에서 연속이냐고 묻고 있잖아. 그럼 극한값이 존재한다와 같은 말이 또 하나 있지.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쓸 거예요. 리밋 x가 a-로 갈 때 fx와 리밋 x가 a 플러스로 갈 때 fx가 같습니다. 이런 얘기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야? 리밋 x가 a로 갈 때 fx가 뭐 한다? 존재한다. 이런 얘기야. 극한값이 존재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겠어? 그렇지.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은 거야. fa와 리밋 x가 a로 갈 때 fx가 같으면 되는 거야. 자, 연속 정의. 첫 번째, 함수값이 존재한다. 두 번째, 극한값이 존재한다. 세 번째, 그 두 값이 같다. 까지 만족하면 fx는 x는 a에서 연속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써줄게요.
뭐라 쓸 거냐면 읽어보세요. 시작. 점 개념이에요. 점 개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금 배운 이 연속이라는 것은 어떤 함수에 적용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함수가 어디에서 이런 얘기예요. 어떤 점에서 하나에서 연속이냐 마냐를 따지는 겁니다. fx가 연속이냐 마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알겠죠? 한 점에서 연속이냐 마냐를 따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함수 fx가 x는 a에서 불연속인 경우도 있겠죠. 연속이 아니면 불연속이라고 불러요. 수렴 안 하면 불수렴 아닙니다. 발산입니다. 얘는 연속 아니면 불연속이에요. 자, 불연속인 경우도 여러분 세 가지가 존재해요. 첫 번째가 뭘까요? 함수값이 말해. 방금 다 했잖아.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게 첫 번째 경우예요. 유식하게 얘기해볼까? 함수 fx가 x는 a에서 정의되어 있지 않다. 다른 말로는 a가 정의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쉽게 얘기할게요. fa가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서 문제가 없어. 근데 여기서 함수값이 존재해버리지 않는 거야. 그럼 얘는 1번 경우에 의해서 불연속이 되는 거야. 작게 그려줄게요. 다시 이렇게 되는 거야. 다음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불연속 경우 뭐가 있을까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얘랑 비슷하게 써볼까요? 너랑 너가 다르다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렴한다와 자극한과 우극한이 같은 말이야. 그지? 자극한과 우극한이 같으면 수렴이야. 근데 그 반대는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왜? 좌극한과 우극한 중에 하나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절대 여기에 B급만 싹 그어서 쓰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거 틀린 말이야. 알겠지? 여긴 뭐라 써야 돼? 에라이. 맞는 말인데 너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쓰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야. 여기서 질문. 너가 무한대면 얘는 존재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다. 관용적 표현이야. 도현이 힘들구나. 정신 차려. 다음 세 번째는 둘 다 존재하는데 함수값도 존재하고 극한값도 존재하는데 두 값이 다른 거지. 선우야, 네. B급 쳐도 돼, 안 돼? 아 이거는 돼, 안 돼? 돼. 아 안다고. 왜 너 반대로 쓸 줄 몰라? 아 안다고. 이건 이렇게 써도 되지. 아, 고데기. 괜찮아, 발전하고 있어. 그렇죠. 당신 재능 있어, 잘하고 있어. 아, 재능 있다는 취소할게. 이게 불연속인 경우야. 그러면 두 번째는 그래프로 표현해 보자. A가 여기 있으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존재는 하지만 다른 게 있겠죠. 또 우극한은 존재하나 좌극한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의 것들이 2번 경우다. 다음 세 번째 경우는 극한값도 존재하는 거야. 근데 그 값이 함수값이랑 다른 거지. 이런 게 3번 경우인 거야. 따라하니? 이게 연속 개념입니다. 연속 왜 배우는 거야? 극한 조사가 귀찮잖아. 그래프 그리기가. 그러니까 극한값 대신 무엇을 사용하겠다?
함수값을 사용하게 만들겠다. 이런 순간에는 극한값 대신 함수값으로 대용해도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됐지? 그럼 이제 불편한 점이 하나가 더 생겨. 뭐야? 여러분 다항함수 2차 함수 떠올려봐. 연속이지? 맞아? 뭔 개소리야? 그냥 얘한테 연속이라고 해도 되는 거야? 연속은 무슨 개념이야? 점 개념이야. 그럼 뭐라 그럴 거야? 선생님 여기서 연속 여기서 연속 여기서 연속 이걸 다 계속 다 얘기해 줄 거야? 그게 귀찮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속이에요.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은 거야. 그지? 그러면 어떠한 범위를 지정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알파라고 하고 여기가 베타라고 해봐. 끊어줄게 그냥.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알파에서 베타까지 연속이잖아. 이거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거야. 그냥 이렇게 해줄까? 이렇게? 해줘도 돼. 그치? 근데 여러분 우리 함수 정의할 때 정의역을 이렇게 쓰나요? 정의역도 무슨 합? 집합이죠. 우리 정의역 이렇게 집합으로서 표현해 주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이 범위를 집합으로 표현해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어때? 계속 쓰기가 귀찮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개념을 배우고 갈 거야. 그게 뭐냐? 구간이야. 구간이라는 개념이야. 자, 예를 들어 x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 여기에 해당하는 집합을 맨날 이렇게 쓰기가 귀찮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쓰기로 했냐? 끝값만 쓰기로 한 거야. 그냥 a와 b, a, b 이렇게. 근데 얘들아 보시면 끝에 뭐가 포함될 수도 있어. 등호가 포함될 수도 있잖아. 그럼 둘 다 이렇게 쓸 거야? 그럼 구분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끝에 순서쌍처럼 쓰는데 얘는 열린 구간이라고 해서 소괄호를 쓰고 끝에 등호가 포함되면 닫힌 구간이라 하여 대괄호를 쓰기로 한 거예요. 이렇게. 위에 이거 A, B 이거 무슨 구간? 열린 구간이죠. 이거 뭐라고 읽으면 되냐? 열린 구간 AB 이렇게 읽으면 돼요. 혹은 열린 구간 A, B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아, 밑에는 닫힌 구간이에요. 자, 근데 등호가 한쪽에만 달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x가 a 이상 b 미만일 수도 있고 x가 a 초과 b 이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뭐라고 부르느냐? 반 열린 구간 혹은 반 닫힌 구간이라고 불러요. 뭘로 부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럼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끼리만 약속할게요. 우리끼리만. 수학적으로 교육과정 쪽으로 약속이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끼리 약속하자. 그냥 앞에 것 따라 읽읍시다. 얘는 앞에가 닫혀 있고 뒤에가 열려 있죠. 그럼 기호로 쓰면 앞엔 대괄호, 뒤에는 소괄호를 쓰게 되는데 앞에가 닫혀 있지? 그럼 우리는 얘를 그냥 반 닫힌 구간이라고 말하자는 거야. 그래야 의사소통에 오류가 없겠죠. 그럼 얘는 반 열린 구간이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 읽어도 상관없다잉. 앞에는 대괄호, 소괄호, 뒤에는 대괄호로 써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이거 왜 배웠어요? 연속을 점 개념에서 구간 개념으로 확장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구간 개념으로. 그럼 연속 함수는 왜 배우는 거야? 이 연속을 구간 개념으로 확장하는 이유가 뭐야? 대부분의 경우에서 극한값을 구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그럼 편리함을 얻고 싶은 거지. 그래서 다음 배우는 게 이제 연속 함수예요. 괄호치고 뭐라고 써야 될까? 괄호치고 뭐라고 써야 될까? 구간 개념 이렇게 쓰세요.
그럼 적혀 있으니까 대충 쓸게요. 함수 fx가 어떤 구간에서 속하는 모든 x에 대해 x에서 연속이면 이거 이해되니?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 치면 이 구간에서 속하는 이 무수히 많은 실수들이 있지. 이 모든 실수들에서 연속인 거야. 그냥 하나하나다 다 이게 가능한 거야. 그러면 그걸 구간 개념의 연속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fx는 이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부르거나 또는 연속 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이렇게 읽었겠다 이제. 점 개념을 구간 개념까지 확장시켰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죠. 어디? 끝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끝부분. 예를 들어 볼게요. 알파, 베타, 감마가 이렇게 있다 칩시다. 이게 y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예요. 여기서 이제 연속 함수를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여기 한번 나타내 볼게요. 여기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일단 확실한 건 열린 구간 알파, 베타에서 연속이죠. 이해돼요? 끝부분을 신경 쓰지 않고 안에 있는 친구들만 생각하면 무조건 연속이야. 근데 끝부분은 어때요? 잘 들어봐. 여러분, 여기를 대괄호 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여기 소괄호랑 대괄호랑 차이가 뭐야? 이 집합에 베타가 들어오냐 안 오냐지. 근데 여러분 연속이라는 게 뭐였어? 이 집합에 포함하는 실수들은 전부 다 연속이냐 아니냐잖아. 이해됐어? 잘 봐봐. 베타에서 연속이야 이 함수는? 아니지. 왜 아니야? 2번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해합니까? 그럼 여기에 베타를 넣을 수 없겠지? 근데 넣어도 돼요. 왜냐? 끝부분이기 때문이야. 이 끝에서는요 여러분 봐봐. 지금 여기에서 연속이냐 아니냐를 따지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이 친구가 오른쪽에서 가까이 다가오는 건 관심이 없다 이거야. 나 여기만 보고 싶은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괄호를 치냐 마냐, 닫냐 여냐를 결정하는 건 뭐야? 함수값과 좌극한이 같냐 마냐예요. 일반적인 경우는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아야 되잖아. 근데 오른쪽 끝에서는 함수값과 뭐가 같으면 된다? 좌극한이 같으면 돼. 왼쪽 끝에서는 함수값과 우극한이 같으면 닫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알고 계셔야겠죠? 그럼 알파는 닫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만약 까만 동그라미가 여기 있었다면 닫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연속성 생각해보자 이제. 이대로 갈게. 그러면 닫힌 구간 알파 베타에서 연속이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에요. 다음 베타에서 알파까지도 연속이네요. 그럼 감마 닫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네요. 베타는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예. 지금 어디서 연속이에요? x가 알파보다 작으면 연속이죠. 그럼 얘는 양쪽에 경계가 없으니까 구간으로 못 쓸까요? 얘를 쓰는 방법이 또 있어요. 뭐냐? x가 a보다 작다에 해당하는 구간은 어떻게 사용하면 되냐면 왼쪽에 음의 무한대를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열고.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닫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주의. 여기 열까요, 닫을까요? 왜 열까요? 닫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 끝에 값을 연속으로 가져가겠다는 거지. 근데 음의 무한대는 값이 아니라는 거죠. 끝에 값이 존재하지 않으니 열어야 되는 거예요. 닫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x바. x는 실수. 무슨 집합이야? 모든 실수지.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 왼쪽 오른쪽 다 열겠다는 거지. 그래서 열린 구간 음의 무한대 컴마 양의 무한대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어떻게 쓸까요? 소괄호 음의 무한대 컴마 알파 소괄호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다음 여기는요. 소괄호 감마 컴마 양의 무한대 소괄호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럼 잘 봐 이제. 이 함수의 연속성을 조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 그럼 문제 답 어떻게 쓸래? 그냥 얘에서 연속 이렇게 쓸까? 문제가 있어. 뭐야? 구간과 구간 사이에 기호가 없지. 근데 여러분 이 친구들 다 무슨 집 뭐야? 집합 아니야? 집합이지. 맞아? 합집합해도 될까? 안 됩니다. 얘는 컴마로 이어주셔야 돼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잘 보세요. 여러분 얘를 합집합하면 뭐가 돼요? 이건 음의 무한대 컴마 베타가 돼버려요. 그 말은 알파도 연속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니? 집합과 집합을 합집합한 거잖아. 그럼 그건 하나의 집합이란 말이야. 그러면 알파라는 곳에선 연속이 아니라는 것을 표현해 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틀려요. 여기는 컴마로 이어주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그럼 얘는 어때요? 여기서 극한 함수값이 존재를 안 하는 거야. 그럼 얘가 열어야겠지. 그럼 이건 합집합해도 될까 안 될까? 이건 되는 거야. 이건 알파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아싸리 그냥 어떻게 할까? 쓰지 마요. 집합의 연산을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콤마로 이어서 여기에서 연속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또는 연속 함수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해됐죠? 네. 자, 지금까지 뭐 배웠냐? 연속을 배웠어요. 연속은 무슨 개념? 점 개념입니다. 그래서 구간 개념까지 확장하고 싶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뭘 했어요? 구간을 배웠어요. 그래서 연속 함수까지 배워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수학학습은 첫 번째, 정의 두 번째, 성질 세 번째, 활용 네 번째, 융합이야. 정의 배웠으면 성질 배워야겠지. 그러면 연속의 성질을 배워보자. 자, 그럼 여러분 봐봐. 다시 돌아가서 극한은 점 개념이야, 구간 개념이야. 뭐 당연히 점 개념이지. 구간 배우기 전에 배웠는데, 그지? 극한은 점 개념이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연속의 성질은 점 개념인 연속의 성질을 배우고 싶은 걸까? 구간 개념인 연속함수의 성질을 배우고 싶은 걸까? 점 개념이야. 생각해봐. 점 개념에 대한 성질을 알아야 구간에 대한 성질을 알지. 당연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간다. 함수 fx와 gx가 뭐가 전제로 깔려야 되냐? 어디에서?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가정하는 거야. 뭐랑 비슷해? 극한이랑 비슷하지? 그치? 어떤 x가 a 한없이 가까이 갈 때 수렴하면 다음이 수렴한다 이런 얘기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얘가 연속이면 다음 함수도 연속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실수배 k fx도 연속이다. 증명해요 안 해요?
증명해요 안 해요? 합니다. 증명해요. 가볼게요. 여러분 fx가 x는 a에서 연속이라는 게 무슨 뜻? fa와 뭐가 같다? 리밋 x가 a로 갈 때 fx가 같다는 뜻이죠. 증명해 볼게요. 이 친구도 연속성을 증명해야 돼. 첫 번째 뭐야? 함수값 존재하냐? 존재해요? 하잖아. 극한값 존재해요? 여기서 뭐가 쓰여요? 극한의 성질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한의 성질은 증명하지 않았지만 연속 성질은 극한 성질을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 극한의 성질은 증명하지 않았지만 연속에서는 극한의 성질을 이용해서 증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그럼 fx가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얘도 극한값 존재하죠. 극한값이 뭔데요? kfa. 맞지? 함수값과 같죠? 성립한다 이거예요. 다음 두 번째. fx 플러스 gx 합이죠. 함수값 뭐예요? 함수값 뭐예요? fa 플러스 ga. 극한값은요? 리밋 fx 플러스 gx죠. 근데 fx랑 gx가 둘 다 연속이라는 것은 수렴한다는 거니까 성질에 의해서 두 극한값의 합으로 수렴하겠죠. 그럼 가능하다 이거야. 이건 증명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럼 뭐도? 마이너스도 가능하겠죠. 다음 세 번째 곱이죠. fx, gx다. 얘도 당연히 가능한 거예요. 누구 따라가는 거야 결국엔? 함수값은 그냥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하잖아. 그러니까 극한의 성질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조심할 부분이 생긴다는 뜻이겠죠. gx분의 fx죠. 자, 천천히 볼게요. 함수값 존재해야겠죠. 그럼 뭐 해야 돼? GA가 0이 아니어야 돼. 그렇지. GA가 0이 아니어야 돼요. 그러면 함수값은 존재하죠. 그 다음 극한값 생각해 볼게요. 리밋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 얘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분모가 0으로 가면 안 되죠. 즉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0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근데 gx가 지금 뭐예요? 연속이죠.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얘와 얘가 같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질문. 이 자리에 0이 아니어야 되는 건 얘예요? 얘예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얘가 얘라는 거죠. 똑같잖아. 그러니까 극한값이 0이 아니거나 함수값이 0이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간단한 저 친구를 썼을 뿐인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연속이니까. 연속 어떤 x는 a에서 연속인 함수들이 있으면 그 친구들끼리 실수배를 하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눌 때 항상 연속 함수가 되는구나. 나눌 땐 분모만 0이 아니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완? 자, 근데 얘들아 여러분 함수의 연산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있지 않잖아. 그렇지. 극한에서도 또 뭐 나와? 합성함수의 극한 나왔었지. 합성함수의 연속도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죠. 뭐요? 뭘 알았는데요? 자, G서클 f of x를 생각해 봅시다. 자, fx와 gx가 x는 a에서 연속이면 이 합성함수도 연속일까요? 연속일까요? 아니, 감으로 찍을 게 아니라
해보셔야죠. 갈게요. 함수값 g, f, a죠. 극한값이 얘가 나와야 되는 거야. 맞죠? 얘 어떻게 풀기로 했죠? fx를 뭐 하죠, 여러분? 치환하죠. 잘 봐. 그러면 t가 어디로 가요? fa로 가요. 맞아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뭐가 틀렸냐? fa로 갈 수도 있지만 fa일 수도 있어요. 는 F. 그러니까 봐봐. x가 a로 갈 때 fx는 보통 fa로 가겠죠. 맞죠? 근데 어떠한 a에서 뭐야? 상수함수처럼 움직이면 얘는 이 친구가 a, fa야. 잘 들어. 그러면 fa에 가까이 가는 거야? 아니야.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fa인 거야. 이럴 땐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 뭐라고 써야 돼? fx 는 fa로 써줘야 되는 거야. 상수함수일 때는. 이해했어? 그러니까 t가 fa로 가까이 간다라고 쓰는 것도 사실은 오류가 있는 거야. 이런 상황을 배제하신 거죠. 그러면. 이해했어요? 조심해야겠죠? 근데 여러분 얘가 t가 fa면 어디로 가? 이런 상황이면 얘가 어디로 가? gfa로 가요. 맞죠? 이러면 연속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 보여요? 보이십니까? 지금 GFA와 뭐가 같아야 연속이에요? 얘가 같아야 연속이죠. 알겠어? 그럼 잘 봐. 이게 GX 기준에서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이야기야. 나한테 뭘 대입했어? FA를 대입했지. 여기서의 무슨 값과 함수 값과 여기서의 뭐? 극한 값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 우리의 가정이 뭐야? fx와 gx가 어디서 연속이야? gx가 x는 a에서 연속인 건 여기서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야. 나에게 필요한 건 뭐야? g가 fa에서 연속이란 말이 있으면 얘가 말이 되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니까 여기선 얜 연속이라 볼 수 없는 거야. 얘는 어느 상황의 연속이야? fx가 어디서 연속? x는 a에서 연속이고 그리고 gx는 어디서 연속? x는 fa에서 연속이란 말이 있으면 이 합성함수는 연속이 되는 거야. 이해됐니?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얘는 5번이라고 해서 이 연속의 성질에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점 개념을 얘기해봤죠? 그럼 이제 구간 개념을 한번 가볼까요? 근데 구간 개념도 그냥 쪼맨한 거에서 연속인 거 말고 그냥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연속함수는 어떤 성질을 만족하는가도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함수 fx, gx가 있어요. 그러면 다음 함수도 전부 연속이라는 거죠. kfx 어때? 당연하죠. 각각에서 다 성립하니까. 두 번째 fx 플러스 gx 마이너스 g 여기까지 당연 곱하기 당연 뭐 얘기할 것도 없어. 그냥 나누기 아우 당연해. 그냥 너무 당연해. 뭐만 빼고 gx가 0인 경우 빼고 얘는 x라고 써야 되지.
A가 없어요 여기는. 여러분 지금 fx, gx 대표적인 함수로 뭐가 특정돼야 되죠? 다항함수가 특정되셔야 돼요.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식? 유리식이 떠올라야 돼요. 4번은. 유리식이 불연속이 되는 경우는 언제예요? 분모가 0이 되는 곳이에요. 그럼 유리식임에도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려면 분모가 0이 되지 말라는 거죠. 그 말은 만약 2차 식이 분모에 있었다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거나 이런 식의 접근이 필요한 겁니다. 자, 여기서는 쓸 수 있을 것 같네요. 5번 F서클 GX G서클 FX가 여긴 들어갈 수 있어요. 합성함수 또한 연속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연속이에요. 근데 여러분 연속인 항상 정리가 두 개 따라다녀요. 정리. 피타고라스의 정리 같은 거. 극한엔 정리가 없지? 연속엔 정리가 있다잉. 그리고 미분 가면 정리가 또 나오는 거야. 정리가 이거 중요해. 정리를 배우다 보면 어디서 배운 정리인지가 좀 헷갈릴 때가 있어. 그러면 안 돼. 연속에서 배운 거다라는 거 딱 구분하셔야 돼. 첫 번째 정리 두 개 배울 거야. 첫 번째 최대 최소 정리예요. 여러분 지금 배운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들 다 암묵적으로 다 알고 있던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2차 함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가스라이팅 하신 거예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배우는 게 고일이죠. 그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여러분 끝에 등호가 있는 거야. 알파 이상, 베타 이하. 그러면 얘 최대 값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을 수 있어? 없어. 무조건 있어. 최소값은. 무조건 있지. 그게 최대 최소 정리야. 별거 아니야. 이 친구는 나중에 미분을 배우면 발전될 개념이에요. 지금은 그냥 기본적인 개념으로 인지해 주시면 됩니다. 최대 최소 정리 뭐냐? 함수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뭐면 연속이면 뭐야 조교가 있네? 함수 fx는 이 구간에서 반드시 뭘 갖는다?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게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maximum value, minimum value 갖는다. 그럼 나중에 이제 미분을 배우면 어떻게 발전해? 정확히 어디서 갖는지까지 알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함수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이 볼록볼록한 부분 있지? 이 부분이 나중에 극대극소라는 개념으로 배우는 곳이거든. 그러면 만약에 제한된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그럼 최대 최소 같겠지? 그게 연속에서 배운 최대 최소 정리야. 근데 어디서 갔냐 이거야. 그럼 이런 데서 가질 수 있어? 왜 못 가지지? 여기는 왜 최대도 안 되고 최소도 안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애매하잖아. 애매한 부분 아니야. 여기는 봐봐. 나를 기준으로 내 근처에서 근처 뭔지 알지? 근처에서 나보다 큰 값과 나보다 큰 값을 동시에 가져요. 난 지금 뭐 하는 와중? 뭐 하는 와중? 증가하는 와중이야. 나는 뭐 하는 와중? 감소하는 와중이지. 증가하고 있거나 감소하고 있을 때는 왜 웃는 거야? 뭐가 그렇게 웃긴 거야? 어? 뭐요? 나보다 큰 값과 나보다 작은 값. 아! 증가하는 와중이나 감소하는 와중에는 내 옆에 나보다 큰 값과 나보다 작은 값이 항상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긴 절대 최대 씨발라마. 나는 최대도 안 되고 최소도 안 되는 거야. 알겠어? 알겠냐고 씨발라마.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내 근처에서 나보다 다 작거나 나보다 다 커야
이런 상황이 가능한 거야. 그러면 최대 최소는 어디서 가질 수 있어? 이런 봉우리 같은 곳과 양 끝에서 가질 수 있다. 이게 나중에 배우는 최대 최소의 활용인 거야. 나중에 배우게 되고요. 지금은 이것만 알면 됩니다. 다음입니다. 하나 배웠고요. 다음은 사이값의 정리예요. 말 그대로 너네가 아는 그 사이야. 사이값 아니다. 사이값이에요. 사이값의 정리. 함수 fx. 아 내가 지금 따라하는 기분이네. fx가 다치는 구간. 다친 구간. B에서 뭐야 너 어떻게 알아? 읽고 있어. 얘는 이거요. a, A, B에서 b에서 연속이고 이렇게 제가 하니까 짜증이 나지. 연속이고. 연속이고. FA. 그러니까 사이값의 정리가 뭐냐면 이런 거야. 봐봐. 제가 이거 바로 여기에 a, fa가 있고 여기에 b, fb가 있는 거야. 자, 이거 하면 내가 목동 윤슬자이 사준다. 아 근데 저는 했던 건데 이거 정연이가 했다가 이거 안 돼. 내가 fa와 fb 사이에 있는 어떠한 값에 대해서 y는 k라는 직선을 싹 그었어.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연속 함수 중에서 얘랑 만나지 않는 애를 찾으라는 거지. 3차원으로 아 이렇게 가는 거야? 미친놈이냐 넌 진짜? 평면 좌표에서 평면 좌표에서 1층가? 그게 불가능하다. 여기서 얘로 갈 거면 반드시 이 함수값을 한 번은 가져야 한다. 이게 사이값의 정리죠. 이렇게 순간이동 이게 안 되잖아. 연속함수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언제든지 반드시 한번 만납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일단 이 얘기를 하려면 양 끝값이 어때야 돼? 달라야 돼요. 그렇죠? 달라야 돼요. 그리고 그럼 조건이 더 필요한 거야. FA와 FB가 어때야 돼? 다르면 이라는 조건까지 필요한 거지. 얘네가 다르면 FA와 FB 사이에 있는 임의애야. 임의애가 영어로 뭐지? 임의애 영어로 랜덤이야. 무작위에 아무거나 가져와도 이 얘기야. 영어 몇 등급이야? 저요? 부끄러워? 임의애 아무거나 가져와도 돼. 그래. 여기다 거도 되고 여기다 거도 되고 아무데나 거도 돼. 아무거나 다 상관없어. 다 만나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말이 이 k 값이 뭐든 상관없다 이 얘기야. 임의의 실수 k에 대해 함수값이 뭐가 되는? k가 되는 fx가 k가 되는 그 x를 저는 그냥 c라고 할게요. fc가 k인 c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함수값이 k가 되는 x값이 이런 얘기야. 함수값이 k가 되는 요 x좌표가 c라는 거지. c가 무조건 몇 개? 하나는 존재한다.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어디에서? 여기에서 존재하는 건 뭐 말도 안 되잖아. 너네 사이에서지. 근데 A일 수 있어? B일 수 있니? 없지. 그러니까 여기 무슨 구간이 돼? 열린 구간이 돼. C가 열린 구간 A, B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두 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된다는 거야. 증명 어떻게 해요? 그냥 그래. 그냥 그래. 증명을 안 해. 그냥 그래. 그래프적으로 보면 직관적으로 그렇잖아 하고 가는 거야. 마치 뭐처럼? 극한처럼. 이해되셨어요? 예. 네, 근데 사이값의 정리는요, 여러분 사이값의 정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활용. 사이값의 정리의 활용이 중요해요. 이제 얘를 어디다가 응용할 수 있냐면, 활용할 수 있냐면 방정식에 활용할 수 있어요. 방정식에. 가볼게요. 함수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FA와 FB가 다르면이 사이값의 정리의 가정이죠. 근데 이번엔 어떻게 쓸 거냐면 FA와 FB를 곱했을 때 0보다 작다라고 쓸 거예요. 그렇죠. 부호가 반대란 뜻이죠.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야. 그러면 반드시 사이에 어떤 값이 포함돼? 0이 포함되지. 그러니까 저 K값으로 0을 쓸 수가 있다는 거야. 이해돼요? FA와 FB의 부호가 반대면 그 두 값 사이의 임의의 실수 K에 대해서 얘가 만족하잖아. 근데 부호가 반대면 반드시 이 K값 중 뭐가 있다? 0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쓰지 마세요. 여기서부터는 FC가 몇인? 0인 C가 열린 구간에 반드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거지. 그 말이 무슨 말이야? X는 0이라는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근이 무조건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됐니? 0의 실근이 열린 구간 어디에? A, B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활용이야. 그래프로 보자면 여기에 무슨 축? X축이 있고 A, FA가 밑에 있으면 B, FB는 위에 있으니까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반드시 X축과의 교점이 하나 있다. 그러면 얘는 뭐가 돼?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실근이 바로 이 교점의 x좌표입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두 개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어. 근데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는 게 사이값의 정리라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떤 문제 나오겠어? 연속함수 fx가 있는데 보통 연속함수라고 하면 정의역에서 다 연속인 거예요. 어떤 fx가 너를 지나고 너를 지나고 너를 지나고 너를 지나고 너를 지나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때 이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의 최소값이 몇이냐 이거야.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게 최소야. 이거보다 많을 수도 있는 거지만. 자, 그럼 이건 어때 얘들아? 여길 지나고 여길 지나고 여길 지나고 여길 지나고 여길 지난대. 여길 지난대. 그럼 얘는 최소가 몇 개일까? 생각해보자. 여기서 하나 나오지. 그럼 얘는 이렇게 내려갔다 이렇게 올라올 수 있지만 여기서 뭐 할 수 있지? 접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선 가질 필요 없죠. 얘는 최소가 두 개죠. 이런 식의 접근.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면 fx가 잘 봐. fx가 여기가 a라고 쳐볼게. x-a란 인수를 가지지만 제곱이란 인수는 못 갖는데.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여러분 얘가 제곱이면 마치 무슨 함수? 2차 함수 느낌으로 여기서 뭐 하게 되냐? 접하게 돼요. 나중에 미분 가서 다시 배울 거예요. 근데 1차면 어때요? 마치 1차 함수처럼 통과를 하셔야 돼요. 이런 조건이 있으면 얘는 여기서 두 개를 가져줘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네. 나중에 다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연속 개념이에요. 자, 문제 좀 볼까요? 자, 연속에 대한 문제는 거의 여러분들이 뭐 쓰다시피 했기 때문에 몇 개만 보고 사이값의 정리 기준으로 좀 해볼게요. 자, 21-3번입니다. 이것도 할 말이 생기네.
합성함수죠? x-2랑 절대값 x를 합성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값 x 연속인가요? V자죠. V자 알고 계시죠? V자. x-2 연속인가요? 둘이 합성하면 연속이죠. 저 친구는 반드시 연속이에요. 그 말은 어떤 연속함수의 절대값을 때리면 어떻게 돼? 반드시 연속이 됩니다. 다음 2번. 2에서 연속인가요? 아니죠. 이유는 2번.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다. 그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서 불연속입니다. 3번은요? 함수값 존재해요? 존재해요. 극한값은요? 해봐야겠네. x가 2로 갈 때 x-2분의 x-2 곱하기 x 플러스 2네요. 꼴조사 0분의 0꼴 뭐 해야 돼? 약분해야 돼. 약분하면 이 친구는 연속이죠? 그러니까 x가 2로 갈 때 극한값 대신 함수값을 이용해도 된다. 4 맞나요? 따라서 이 친구는 연속이다 이 얘기죠. 여러분 이 친구 실제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요? x 플러스 2 그대로 가는데 정의역에서 뭐가 빠졌다? 2가 빠졌습니다. 이런 그래프잖아 원래. 근데 여기를 4로 메꿔줬으니 연속입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풀만한 것만 풀자. 30번. 이 함수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되고 싶대요. 분자, 다항함수, 분모, 다항함수. 각각은 연속이죠. 그럼 뭘 조심해야 돼?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거야. 따라서 이 문제는 판별식 문제죠. 너가 0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 돼요. K는 마육부터 6까지. 답은 11. 넘어가잇. f 곱하기 fx 마이너스 a 찾아. 어디 갔어 이 새끼 어디 갔어. 59번부터 해볼게요. 59.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래. 연속이다. 자 그럼 여러분 fx 보고 뭐라고 하고 싶냐면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니? x-2분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다 이렇게 쓰고 싶잖아. 근데 언제만 그렇죠? 그렇죠. x가 2가 아닐 땐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럼 2에서 함수값 가져요 안 가져요? 가져요 안 가져요? 가져요. 왜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서 정의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 x가 2일 때는 함수값이 뭐라는 거예요? 연속이라고 했으니 극한값으로 함수값을 대체하라는 거예요. 원래 보통 연속을 배운 이유가 뭐야? 극한값을 함수값으로 구하기 위해서잖아. 이건 이 목적에 반대하는 유형인 거예요. 함수값을 모를 때도 극한값으로서 함수값을 대체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한다? 뭐 한다? 존재한다. 분모 어디로? 0으로. 근데 존재하네? 아 분자도 0으로 간다. 그럼 얘 뭘 인수로 가죠? 얘 인수로 갔겠네. 그럼 x-2 곱하기 x 플러스 k 형태로 쓸 수가 있겠죠. 근데 f1이 몇이래요? 1이래요. 그럼 a, b에 대한 관계식 하나 준 거 맞죠? 이걸로 할 수 있겠죠? 넘어갑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 가르쳐 놔도 여러분들이 질문할 문제를 몇 개 풀고 가겠습니다. 69번. 다음 시간에 또 질문 나올 것 같긴 한데 자 fx 그래프가 이렇대요. 근데 함수 gx가 fx랑 곱해졌어요. 그리고 fx에다가 b를 더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래프적으로 보자면 y축 방향 평행 이동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 절대값 즉 아래에 있는 걸 말아 올렸대요. 이렇게. 그랬더니 x는 1에서 연속이래요. 1에서 지금 뭐야? 원래 fx는 불연속이야. 근데 이 친구를 gx랑 곱했더니 연속이 되었대. 그럼 보자.
얘가 1에서 연속이려면 어떻게 돼야 돼? 첫 번째 함수 값이 존재해야 돼요. 근데 당연하죠. f도 1에서 정의되어 있고 g도 1에서 정의되어 있으면 당연히 이건 존재합니다. 그럼 극한값이 이제 문제라는 건데 x가 1로 갈 때 fx, gx가 존재한다. 근데 여러분 성질을 쓰려고 했어요. 꼴조사를 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fx가 지금 1에서 어때요? 불연속이죠. 즉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죠. 그럼 이건 어떻게 조사 들어가야 돼 이제? 좌극한, 우극한 따로 조사 들어가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잘 들어요. 잘 들어요. f가 불연속인데 곱해져 있는 g는 어때요? 2차 함수 연속이죠. 맞아요. 자, 얘가 지금 둘 다 존재는 하죠. 좌극한, 우극한. 근데 그 값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축약 표현으로 이렇게 쓸게요. 좌극한입니다. 좌극한을 알파라 하고 우극한을 베타라 해볼게요. 그럼 얘는 좌극한을 구하던 우극한을 구하던 그냥 GA로서 쓰이겠죠. 연속이니까. 그럼 여러분 이 함수가 여기서 수렴하려면 이렇게 곱한 것과 이렇게 곱한 것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된다며. 그러면 알파 GA와 베타 GA가 같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이거 넘겨보세요. 이렇게.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GA가 0이죠. 얘가 0일 수 있나요? 애초에 둘이 달라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만족하려면 어때야 된다? 그렇지. 연속함수가 0으로 가줘야 돼요.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다를 때 연속함수를 곱해서 연속이 되려면 항상 0으로 가줘야 돼요. 그 연속함수가. 이해하셨습니까? 그 말은 얘가 뭘 인수로 갖는다는 뜻이죠? x-1 인수로 가져주세요. 이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럼 x- 몇이 있어야 뒤에? 3이 있겠죠. 일단 a는 -4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됐나요? 자, 다음입니다. 이번엔 얘죠. 이 친구를 적절히 평행이동했어요. 여러분 근데 어떤 함수가 1에서 불연속인데 y축 방향 평행이동을 하거나 x축 방향 평행이동을 한다고 모양이 달라집니까? 모양이 달라지는 않으면 위치만 달라지죠. 그럼 이 친구는 반드시 y축 평행이동을 했을 때 1에서 불연속이 유지되겠죠. 이해돼요? 그럼 절대값을 때렸을 때 연속이 됐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좌극한과 우극한이 어떤 상태라는 거죠?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만 반대인 상태라는 거죠.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갑니다. 그럼 얘 플러스 b 하면 여긴 값이 뭐가 돼요? 2 플러스 b가 되죠. 여긴 뭐가 되죠? -1 플러스 b가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이 딱 중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x축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얘들이 더하면 몇이라는 거죠? 얘가 0이라는 거죠.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라는 건 더해서 0이라는 뜻이에요. 두 값이 같다는 건 빼서 0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b는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 접착제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해했습니까?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여기서 얘가 좌극한이 이렇게 발산한다고 쳐보자. 하나 가져오면 x-1분의 -1이란 친구를 가져와 보자는 거야. 그럼 얘는 1에서 발산하죠. 그럼 이 상황에서는 연속함수인 gx가 여기 들어갈 때 1에서 연속을 만들어주고 싶으면 이 곱이 연속을 만들어주고 싶으면 x-1을 인수로 가지면 될까요? 보자고.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으면 우극한은 뭐가 될까? 얘는 어떠한 값이잖아 지금. 그거에 0을 곱했으니 당연히 극한의 성질에 의해 0이 될 거예요. 근데 얘는 어때요? x-1이 어때요? 약분이 되죠. 이해돼요? 이해됐어요? 하나 가지고 있다면 x-1을 분모 분자가 똑같은 개수만큼 가지고 있잖아. 그럼 약분하면 얘는 어디로 수렴해요? 0이 아닌 실수로 수렴해버려요. 이해되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뜻이죠? 두 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 돼버려요. 이럴 때는. 왜? 우극한이 이미 0으로 가졌으니까. 너도 0으로 가야 수렴할 거 아니니. 근데 분모가 1의 힘으로 버티고 있으니 난 2의 힘으로 눌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0에서
접착한다. 이해되셨습니까? 이건 언제만 쓸 수 있죠? 미적분 원. 다항함수. 유리함수에 한해서 쓸 수 있는 형상인 거예요. 그렇죠? 왜 유리식은 분모도 분자도 대부분 다항함수니까. 인수 개념이 통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막 사인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도 똑같은 형태로 풀게 돼요. 배우면 풀 수 있다. 아, 금지. 네, 사랑해. 73번입니다. 양의 실수 A에 대해서 함수 fx를 여러분 첫날이니까 미적분 1 30분까지 그냥 풀로 채워서 하고 확통을 15분에 시작할게요. 뒤에 걸 좀 미룰게요. 자, fx 여기서 여러분 x가 a보다 작을 때 연속이죠. a보다 클 때도 연속이에요. a에서만 불연속이죠. 그럼 fx 곱하기 f-x를 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 연속과 연속이 곱해지는 연속함수겠죠. 이해되니? 어디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얘가 몇이 될 때? a가 될 때. 얘가 몇이 될 때? a가 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쵸? 이 상황만 아니면 둘 다 연속이니까 연속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x가 몇일 때 문제가 돼요? 풀마 a일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따라왔니? 그럼 여러분 봐봐. 예를 들어 x가 a일 때는 얘가 불연속이지. 근데 얘는 연속 아니야? x에 a를 대입하면 넌 마이너스 a고 넌 a잖아. 마이너스 a에선 연속 아니냐고. 그럼 얘가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0으로 가달라는 거야. 아까 그 개념에 의하면 얘가 0으로 가달라는 거야. 여기다가 마이너스 a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 f 플러스 a 곱하기 f 마이너스 a가 되지. 이거 둘 다 같은 거 아니야 얘들아? 그러니까 이 문제는 무슨 말이야? f 마이너스 a가 0이 되는 a를 찾아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제곱까지 안 가도 되나요? 1차로 끝내도 돼요? 돼요. 왜? x-a가 분모에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곱해줘도 돼요. 왜? 좌극한과 우극한이 둘 다 존재는 하거든요. 발산하는 상황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만 곱해줘도 둘 다 0으로 뭉칠 수 있는 거야. 아까 같은 유리함수 형태 없으니까. 이해됐나요? 근데 얘가 음수죠. 그럼 어디다 넣게 돼요? 여기다 넣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a제곱 플러스 9a가 0이다. 이래 되나요? 뭔가 이상하다. 좌극하나 우극하니 같을 수도 이러면 안 돼. 불가능하네. 그치? 아, 그럼 얘가 연속이겠다. 애초에. 그지?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9a가 마이너스 3a 플러스 16이다. a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16. 하나죠? 부호 반대인 거 보여요? 8인가요? 이거 말고는 안 되죠. 되는 거 없네요. 얘 자체가 연속이면 당연히 되는 거고 a에서 연속이라면 a 대입했을 때 얘가 다르니까 다르다고 가정하면 다르니까 얘가 0이어야 돼. f-a가 0이려면 여기다 대입하면 a제곱 플러스 9a는 0일 될 수 없으니까 답은 이거. 73번이면 답이 4번. 아우 쉣! FA가 0일 때도 잠깐만. 아, 좌극한 우극한 따로 조사해야 되네. 괜히 풀려다가. 아까 여러분 아까랑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불연속이고 얘는 연속이면 곱했을 때 수렴하려면 얘가 0이면 된다고 했잖아. 근데 지금 얘는 다른 점이 불연이죠. 두 개 쓰인 게 둘 다 불연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체크를 해달라 뭐 이런 얘기죠. 스벌탱. A에서의 극한값 존재하죠. 좌극한 뭐가 됩니까? 좌극한 뭐가 돼요?
이거 그 감소함수죠? 했던 거 기억납니까? 감소함수면 얘 대입했을 때 뒤에 무한소 부호 어떻게 돼요? 반대됩니다. 그럼 얘는 f-a 플러스 형태가 되고요. 얘는 a 마이너스가 되죠. 그럼 얘는 그대로 쓰면 되죠. 근데 얘는 왼쪽 함수값을 쓰면 되는 거죠. 얘 뭐예요? a제곱 플러스 9예요. 얘는요? a제곱 마이너스 9a죠. 이렇게 된다. 다음 우극한. 그럼 얘는 f 마이너스 a 마이너스죠. 얘는 fa 플러스 형태죠. 그럼 얘는 그대로 쓰면 돼요. 그죠? a제곱 플러스 9a더라. 얘는 마이너스 3a 플러스 16이 되죠. 얘들이 같아라. 이렇게. 그리고 얘가 함수값과도 같아라. 그러면 a제곱 플러스 9a로 묶여요. 다음 얘에서 얘 뺄게요. a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16. 이게 아까 봤던 식들이죠. 얘가 0이다. 그럼 여기서 a 값이 몇 나와? 8 나오죠? 예? 첫 번째 A 나 뭐 잘못했어요? A 제곱 마이너스 9A A 제곱 마이너스 9A 어디요? 그 A 제곱 플러스 9A랑 저거 묶여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요? 예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거요? 두 개 다 마이너스예요. 그냥 A 제곱 마이너스. 얘도요? 네. 왜요? 내가 맞는데 그러면? 여기다 a 마이너스 넣은 거 아니에요? 그럼 f 마이너스 a 플러스 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밑에 거 근데 마이너스 a에서 얘는 연속이니까 함수값 써도 되잖아. 이걸 쓰게 되죠. 얘는 a 마이너스니까 왼쪽 거 쓴다. x제곱 마이너스 9a a제곱 마이너스 9a 맞고요. 너는 a 플러스로 가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로 간다. 마이너스 a에서 연속이니까 함수값 그대로 쓴다. a 플러스 마이너스 3a 플러스 16. 얘들이 같아야 되니까 내가 맞네. 해설이 잘못됐네요. a가 8이 맞죠? 그 다음 얘가 얘랑도 같아야 되죠. 함수값이 뭔데? 마이너스 3a 플러스 16 곱하기 3a 플러스 16이야? 얘랑 얘가 같아야 돼? 이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3a 플러스 16으로 묶이죠? 얘에서 얘 뺄게요. a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16. 여기에 8이라는 근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문제가 이상하다. 이건 성립하는 a가 없네요. 아, 그러지 말고. 이거 문제가 이상하네. 문제 5, 6 같아요. 제가 한번 더 체크해 볼게요. 이거는 13번 일단 과제에서 빼주세요. 제가 정오 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왜 카노? 이건 반박의 여지가 없죠. 제가 연속성 조사를 FM으로 그냥 했기 때문에 원래 아까대로 풀어도 답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요. 넘어갑니다. 아, 79 그냥 질문해라. 넘어간다. 해도 질문할 것이. 합성함수 연속은 한번 해보세요. 아유, 93번입니다. 이거 하고 사이값 정리 한 문제 풀고 끝낼게요. 자, 양수 K. K가 양수입니다. 여러분 아까 문제에선 뭐 했어요? 아까 문제에서 이거에 관련한 이야기는 잠깐 했어요. 맞죠? 근데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 x가 0에서만 불연속이기 때문에 확인해보면 얘는 8이고 얘는 마이너스 4예요. 0에서만 불연속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0에서 불연속이라는 게 확실해요.
나머지는 연속이죠. 맞죠? 그러면 이 친구는 어디서 불연속이에요? K에서 불연속이죠. 그죠? 그럼 이 문제는 0과 K 말고는 문제되는 곳이 없어요. 인정? 0과 K 말고는 연속과 연속이 곱해진 거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 납득? 그럼 보자. 잠깐, 얘가 0에서 불연속이라며. 근데 얘는 0에서 연속이지. 왜? K가 0이 될 수는 없잖아. 지금 보시면. 얘가 어디로 가줘야 돼? 0으로 가줘야 돼요. 양쪽 자극한 우극한 둘 다 존재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0으로 가면 장땡이야 이제. 그러니까 얘가 언제 0이 되고 얘가 언제 0이 되냐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해됐어? 얘 언제 0이 돼요? 마이 마사 맞아요? 둘 다 범위에 포함되죠? 그럼 얘는 오쉣 1풀마 루트 5? 1 플러스 루트 5만 가져가면 되는 거네요? 됐죠? 됐죠? fx의 그래프를 대강 그려보시면 여기 마이 마사가 있어서 이렇게 돼서 여기 8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오른쪽은 2차 함수 형태인데 이렇게 와가지고 1에서 축을 가지고 1 플러스 루트 5라는 값에서 0이 되는 형태예요. 여기가 몇이에요? 마이너스 4인 거예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y는 fx의 그래프인데 이 친구는 x축의 방향으로 몇 만큼? k만큼 평행 이동한 거지.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얘가 y축이 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그러려면 얘가 어디로 이동해야 돼? 왼쪽으로 이동해야 되니까. 근데 k는 양수라며. k 값이 될 수 있는 건 뭐야? 2와 4가 있는 거야. 이만큼 이동해서 얘가 원점으로 오던가 4만큼 이동해서 얘가 원점으로 와달라 이런 얘기지. 근데 둘 다 될지는 아직 몰라요. 이해완? 이해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이번엔 누굴 생각해야 돼? 얘가 불연속이 되는 몇? K를 생각해 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K로 가면 어때? 얘가 0이 돼줘야 되는 거 맞지?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다 K 대입하면 몇 나와야 돼? FK는 뭐가 나와야 돼? K가 돼요. 그래서 얘가 나와야 돼요. Y는 X. 그래서 얘가 인수분해되지 않는 형태가 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 x는 4. 그러니까 겹치는 4가 정답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좀 더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 더 다르게 푸는 방법은 또 뭐가 있냐면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래프적으로 그냥 기하적으로 바로 풀어버리는 거야. 결국에 얘는 x축으로 k만큼, 얘는 y축으로 마이너스 k만큼 평행 이동한 거잖아. 그럼 이 친구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 그래프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아니 축을 움직이는 거야. 그래프는 복잡하니까 움직이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축을 이렇게 움직여 가면서 어디서 0이 될지를 판단하는 거죠. 바로 그럼 여기서 K가 2랑 4일 때 동시에? 그럼 4네.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추론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조금 어려운 영역이죠. 넘어가. 자, 사이값 정리입니다. (112번이에요) 이 문제만 풀게요. 자, 다항함수 fx라고 합니다. 분모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요. 근데 수렴했네. 그럼 분자도 0으로 가겠지. 그럼 fx는 무엇을 인수로 가져요?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져요. 다음 여기서도 f1이 0이니까 x-1을 인수로 갔죠. 그 다음 g, x 이 식을 쓰면 맞고 안 쓰면 틀릴 거예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대입해 볼 수 있죠.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2가 인수분해 될 거예요. 그러면 x-1, gx만 남겠죠? 이거 다항함수죠. 연속이죠.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3g 마이너스 2가 3이다. g 마이너스 2는
음수다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얘가 음수다. 다음 여기다 대입하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안 풀어주면 여기까지 판단을 못 한다는 거예요. 얘가 2니까 대입하면 3G1이 2죠. G1은 3분의 2인 양수다 이거야. 그러면 방정식 fx는 0은 마이너스 2 이상 1 이하 닫힌 구간이네. 여기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단 첫 번째 f-2 몇이야? 0이에요. f1은 0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gx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으면 두 개 하고 끝낼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fx는 0에 x 플러스 2는 0 또는 x 마이너스 1은 0 또는 gx는 0도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해되니? 근데 이 gx는 0에서 g 마이너스 2가 음수고 g1이 양수라 gx, y는 gx 입장에서 적어도 하나의 교점을 가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 이 뒤에 있는 gx란 친구가 열린 구간 마이너스 2,1에서 실근이 하나 나와요. 그래서 fx 입장에선 너 세 개가 적어도 실근으로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 식을 작성하면 답이 3개고 안 하면 2개 하고도 무슨 생각이 들어? 쉽노? 잃어버리는 거야. 2개밖에 아유 사이값 정리 이거 열린 구간인데 이거 페이크구나. 2개 틀리는 거야. 그러지 마라. 쉽네. 주변이 미래가 주변이 115번 이게 어려운. 계속 하나씩 더 해. 슬슬 하나씩 더 해. F0, F1, F2, F3, F4, F5 망했어. 뭐야? 왜 이렇게 양수가 많아?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지. 자, 대부분 이렇게 풀겠지. 0,1, 1,2, 2,2, 3,4, 4, 마이너스 1, 5,3 누구랑 비교해? Y는? Y는 X 0,1, 1,2 2,2 여기 위에 있네. 3,4 위로 가야 되네. 4,1 밑에 내려갔다가 5,3 그러면 안 가도 되겠다. 이거 갔다 와야 되네. 이러고 있다. 오, 2개. 근데 이건 맞는데 답은 맞아.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방정식이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냐 뭐 존재하는 구간이 뭐냐 하면 우리는 뭐라고 하기로 했죠? fx는 0이라고 하기로 했잖아. 여긴 뭐 해야 돼? fx 마이너스 x는 0이라 하여 얘가 하나의 함수 gx로 인지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fx의 함수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g0, g1 해서 이 함수값이 다시 나와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만약 여러분들이 이걸 쓸 수 있다면 아까 저처럼 그래프적 풀이를 해도 괜찮아요. 오케이? 이걸 작성할 줄 안다면 위에 거 아래 있으면 가겠네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근데 그전엔 이걸 쓸 수 있게 되기 전까지는 이 풀이하면 안 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과제는 끝. 전부 다. 난이도 상관없이요. 네, 진짜 많다. 많아요. 목요일까지예요?